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94쪽입니다. 챕터 4 중개업무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뭘 공부했냐면 총칙 공부를 했습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업자가 되려면 시험 봐서 증 따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등록을 받으셨네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자, 이제 업무해서 열심히 업무해서 돈을 벌 겁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업자로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소를 어떻게 둘 것인가, 직원은 어떻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뭐가 있고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인장 등록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입니다. 자주 되고요. 근데 특별히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제는 자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섬세한 말장난 이런 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194쪽 1절 중개업자의 업무를 공부하겠습니다. 법제 14조입니다. 법제 14조라는 말은 좀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법인의 등록기준 공부할 때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중개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그리고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렇죠? 14조 업무만. 그때 들어본 14조입니다. 자, 그러면 14조 조문을 한번 봅시다. 제목은 중개업자의 겸업 제한입니다. 제목만 보면 모든 중개업자의 겸업을 제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만 제한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 업무, 다음 각호 밑에 1, 2, 3, 4, 5호 업무와 그리고 이항의 업무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다시요. 중개업 플러스 다음 각호 플러스 이항의 업무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7개다. 중개업 플러스 다음 각호 5개 플러스 이항의 업무까지 토탈 7개 업무만 할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자, 그러면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 패턴은 뭡니까? 법인의 업무인 것을 고르세요. 법인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첫 번째,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개뿐만 아니라 다음 각호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개와 관련 있는 다음 5가지 업무의 겸업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할 수 있는 업무 두 번째 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문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어떤 뉘앙스냐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전체 부동산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동산 관리 대행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 대행이라는 범위로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라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이라고 해놓고 할 수 없는 업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말장난 주의할 것은 직접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대 관리 같은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자, 이어서 할 수 있는 업무 세 번째 무슨 업무 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죠? 컨설팅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요. 앞에 이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꼭 상업용 건축물, 주택뿐만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또는 산지 또는 공장의 최유효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여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컨설팅은 아무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특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일반인 대상으로, 기업체 대상으로, 타 중개업자 대상으로도 컨설팅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업무 네 번째 봅시다. 무슨 업무 할 수 있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하, 무슨 업무 할 수 있대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자, 흔히 말하는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 안 됩니다. 단순 공인중개사 대상 아닙니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업무 다섯 번째 뭐 할 수 있는가? 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입니다. 여기는 딱 떨어집니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딱 특정을 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표현되지 않은 토지 분양 대행을 한다 못한다? 할 수 없어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입니다. 자, 하나만 더. 상업용 건축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건물, 흔히 말하는 상가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든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든 묻지 않습니다. 또 사격승인 대상인 주택이든 사격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이든 묻지 않습니다. 상가나 주택이기만 하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 여섯 번째 뭐를 할 수 있는가 봤더니 도배업체를 소개할 수 있죠. 도배업을 직접 한다는 말이 아니죠.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겁니까? 용역을 알선하는 겁니까? 용역을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업무에다가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이항 업무입니다. 이항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입니까? 경매, 공매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업무? 권리 분석할 수 있죠. 취득 알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중에 특히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는 막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에 감독하에 할 수 있다.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에 감독하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은요, 등록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매 관련 업무는요, 마찬가지 법원에 등록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등록을 받아야 되는 것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입니다. 자, 할 수 있는 업무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96쪽에 보시면 가로 2번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중개업을 하셨으면은요, 보수는 어떻게 해요?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나머지 2호에서부터 6호까지 업무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인은 중개업자 너희도 해도 돼라고 겸업을 허용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업무지. 그 본질 자체가 할 수 있는 업무지. 그렇습니다. 중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업무일 뿐 중개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중개 수수료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관계법으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한 바를 따르시면 되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경매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과 예규로 정합니다. 그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봅시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에 대해서 봅시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흔히 말하는 개인인 중개업자입니다. 개인인 중개업자는 법인과는 달리 겸업을 제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겸업을 제한할